우리 우주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직관을 이용하고 직감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미라클 방송에 찾아오신 우리 우주님들 모두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책은 케오라라는 잠재 의식으로 여러분과 소통, 정화를 하는 이영현 선생님의 책인데요.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입니다. 이 책은 레츠북 출판사입니다. 우리 이영현 선생님은 최면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핑크 돌고래님의 잠재의식 케오라, 우리 모두에게 큰 삶에 대한 통찰과 의식의 확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러 오신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잠재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책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봐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영현 선생님께서 휴렌 박사를 만나게 된 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정화가 된다는 그 네 마디 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마디 말을 억지로 몇 번씩 해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휴렌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를 하신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배워봐야겠다는 기대보단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호포노포노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충분히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분석해 본 후에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따라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결정지을 생각으로 세미나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며칠 전에 생생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는데, 넓고 깨끗한 물에 너무 예쁜 돌고래 몇 마리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돌고래들은 저에게 다가와 같이 놀자는 듯이 뺨을 비비고 붙이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때 멀찌감치 서 있던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돌고래들이 당신을 아주 좋아하네요. 함께 있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꿈에서 깬 후에도 한동안 그 돌고래들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그 꿈을 계기로 제 인생의 두 번째 이름이 된 핑크 돌고래라는 온라인상의 닉네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해갔던 수많은 저의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휴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을 정화하세요. 그것 또한 사랑하세요. 정화하세요. 라고 말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수많은 질문들과 기대감들을 삭히며 앉아있던 찰나, 휴렌 박사님이 갑자기 제 앞으로 오시더니 강한 어조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통역해 주시는 분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질문들을 정화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주변에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이 책임지고 정화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얌전하게 앉아 수업 잘 듣고 있는 내가 왜 이런 호통을 갑작스럽게 들어야 하는지 황당한 감정이 밀려들더니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정화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럼 까짓건 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후 쉬는 시간마다 제 주변 분들이 저에게 몰려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렌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박사님 대신 질문에 답을 해줄 거라고 오해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휴렌 박사님이 어떤 의미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셨을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저를 돌이켜보면 웃음이 날 뿐입니다만 어찌되었든 호오포노포노, 정화와 소통이라는 길도 저의 잠재의식 케오라와의 만남도 그 모든 게 저에게는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내면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 놓을 수도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 세상이 아닌 진짜 현실 말이죠. 슬프고 부정적이고 이런저런 사연에 색이 입혀진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면을 보라는 이유는 외부의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의 필터를 먼저 깨끗하게 닦고 정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고 밝은 시선으로 현실과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영혼을 찾고 또 찾으라는 이유는 보이는 물질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 어쩔 수 없이 늘 접촉하고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이 물질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본질을 찾아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유가 무조건 영성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환기시키세요. 머릿속과 마음을 환기시키세요. 환기시키는 방법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즐거울 만한 일을 작은 것이라도 하는 건데요.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공기를 즐거운 공기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게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경치 좋은 곳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웃게 하는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골치 아픈 생각과 고민 대신에 정화의 말들을 하며 환기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 말들을 하다 보면 생각 속에 가려져 있던 주변이 다시 환해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문제가 내 인생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할까? 내가 그것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케오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상에 심판을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 적어도 나는 그런 신을 본 적이 없어. 또한 영혼의 세상에는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 지옥과 천국은 인생 안에서만 존재해. 때론 삶이 지옥이 되고 때론 삶이 천국이 되지. 영혼의 세상은 그냥 집이야. 물질 세상에 긴 인생을 끝내고 돌아온 모든 영혼들의 집이지. 인생에서 성공을 한 사람도 실패를 한 사람도 자신의 집에서는 모두 환영받고 쉴 수 있어. 물질을 벗는 순간 물질 세상에선 느껴볼 수 없었던 통찰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지.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거야.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만족스러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게 되고 누군가는 후회와 자책 속에 괴로움에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게 되지. 그리고 그 만족감이 그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그 후회와 자책이 그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게 돼. 그게 바로 심판이고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불공평하거나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필자 또한 케오라의 이 말에 꽤 긴 시간 동안 혼란을 느껴왔으니까 말이죠. 정화와 소통을 하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니 어느 날부터인가 케오라의 말에 조금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야 했고 또 어떤 일 앞에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과 즐거움 속에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들은 천국과 지옥이 결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빠졌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도 지옥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나를 관찰하는 눈, 내 행동, 내 말, 내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바로 심판이 아닐까요? 인생의 반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두 갈래의 길목에서 서서히 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반복하던 두 갈래의 길에서 이제는 한 곳을 정화하고 온전히 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 두 갈래의 길은 바로 영감을 향한 길과 기억을 향한 길입니다. 그렇게 영감과 기억 사이에서의 긴 방황을 서서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나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선명하게 만들고 굳히기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명해져가는 나의 길과 함께 그렇게 얼굴 또한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인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심층 의식 속에 기억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심층 자원,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심층 자원, 우울하고 부정적인 심층 자원, 이렇게 각각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심층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층 의식이 곧 현재 의식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층 의식 속의 특정 자원들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쉽게 상처받아 상대에게 독설을 퍼붓기도 하고 조금 더 대접받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더욱 드러내기도 하며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또한 심해지기도 합니다.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내 것이라는 애착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상할 정도로 사소한 것에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세상 속에 갇혀 몸의 기능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먼저 세상의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 뇌는 점점 더 굳어져가며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함께 어울리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성을 잃어 세상으로부터 더욱 고립되어져 갑니다. 나이가 들며 내면은 다시 원점을 향해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늙어가지만 내면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당시의 모습으로 점점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이든 적대시하며 예민하게 굴었던 사춘기의 모습으로 역행하고 작은 모습으로 큰 세상을 불안하게 바라보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역행하고 미운 7살, 고집쟁이 4살로 역행하는 겁니다. 어떤 노인의 얼굴에는 영감의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눈빛에 지혜와 현명함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얼굴은 화사하게 빛이 납니다. 깊게 팬 주름도 검버섯이 가득한 피부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서서히 말라가는 꽃의 아름다움 보신 적 있으세요? 서서히 빛발해가는 그 모습에서
자연스러움의 아름다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조화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운 향기 말이에요. 그 아름답고 온화한 미소가 보는 사람들까지 여유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노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의 잠재의식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긴 세월 겪어왔던 수많은 경험들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진화시킨 소중한 기회들이 되었고, 그들이 해왔던 젊은 날의 방황은 삶의 큰 통찰로 이어져 마침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인생 속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지혜로운 영감과 평화로운 에너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큰 위안과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욱더 중요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용하지만 큰 자리 위에 앉아있게 됩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 저의 눈빛을 봅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맑게 빛이 나고 또 어느 날은 우울한 감정이 고스란히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거울을 보며 저의 분위기를 관찰합니다. 내 얼굴은 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필자가 여자인지라 여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중년의 나이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화장으로도 예쁜 옷이나 가방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주름이나 잡티가 아닙니다. 바로 얼굴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 얼굴 전체에 가득 차 있는 미소는 그 어떤 액세서리나 옷보다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반대로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원망스러운 그 고집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해도 더 이상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엔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얼굴에 배어있는 사람이 되고, 또는 웃으려고 해도 웃어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아름답게 늙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여자들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내 얼굴이 지쳐 있다면 정화하세요. 힘들었구나. 많이 지쳐 있었지? 아무도 몰라봐서 더 힘들었지? 내 얼굴에 외로움이 잔뜩 묻어 있다면 정화하세요. 많이 외로웠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을까? 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다면 소통하십시오. 와, 참 아름답네. 좋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예쁜걸? 정말 고마워. 이렇게 환하게 웃어줘서. 내 얼굴에 편안함이 묻어 있다면 소통하세요. 정말 잘해왔다. 정말 대단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었지. 앞으로도 부탁해. 그렇게 내 얼굴에서 기억 속의 상처가 보이면 정화하면서 안아주고, 또 내 얼굴에서 편안하고 밝은 영감의 모습이 보이면 감사하면서 소통하면 돼요. 거울 속에 나와 눈을 마주치며 정화와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 자신의 슬픔과 수고로움을 완벽하게 알아주진 못합니다. 나 자신은 나 스스로 챙기고 돌봐야 합니다. 그것은 곧 자존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늘 이렇게 말해주세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행동을 만듭니다. 다시 그 말과 행동은 성격과 내면을 아름답게 만든답니다.